자, 오늘 저번 시간 사함수 다음 단원이 이제 수열을 배울 겁니다. 마지막 단원인데 이제 수열이 뭐냐면, 수열이라는 건 일단 러프하게 말하면 규칙이 있거나 규칙이 없어도 그런 적당한 수들의 나열입니다. 수열은 수의 나열이에요. 수의 나열. 근데 규칙이 있어도 되고 규칙이 없어도 됩니다. 다 수열이라고 부를 겁니다. 자, 예를 들어 그냥 수열은 나열이야. 그래서 내가 그래서 1, 3, 5, 7, 9, 11 이런 식으로 그냥 적당한 수들을 그냥 쭉 나열했어. 앞에서부터 차례대로. 그러면 이렇게 나열한 수열부터 그냥 수열. 또는 어떤 수열은 이럴 수도 있죠. 3이었다가 1이었다가 3이었다가 1이었다가 5였다가 2였다가 2였다가 이런 식으로 1, 3, 5, 7, 9, 11 다음 거 3, 1, 4, 1, 5, 9, 2 참고로 원주율의 일부분이 쓴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분필할 수도 있고 그래서 규칙이 있든 어떤 간에 다 수열이라고 부르는데 우리는 어차피 뒤에선 규칙이 있는 것들만 주로 배울 겁니다. 어쨌든 그렇고 자 그래서 우리 그럼 수를 나열만 하지 말고 그 수열에 이름을 붙일 겁니다. 자 수학에서 수열의 이름은 주로 알파벳 A라고 쓰고 오른쪽 아래 작게 N이라고 적습니다. 읽을 땐 AN이에요. AN. 그럼 AN은 예를 들어 AN을 수열의 이름으로 하고 땡땡 적은 다음에 여기다가 그 수열의 이름을 적고 설명을 적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은 예를 들어 1, 4, 5, 7, 9, 11 내가 처음에 만들었던 수열에 이름을 붙여서 나열한 거야. 이걸 사람들이 이제부터 일반한 표기라고 부르는데 자 그때 이 수열의 나열, 수의 나열을 봤을 때 수열을 이루고 있는 각각을 항이라고 부를 거예요. 항. 얘도 항. 얘도 항. 그래서 수열을 구성하고 있는 각각들을 항이라고 부를 겁니다. 항. 자 근데 얘는 항도 항이지만 각각의 항을 좀 더 구체적으로 얘를 뭐라고 할 거냐면 첫 번째 노인항이니까 제1항이라고 부를 겁니다. 제1항. 그다음 얘는 두 번째 노인수의 위치를 제2항이라고 부를 겁니다. 마찬가지로 세 번째 거 5가 놓여있는 곳은 세 번째잖아. 그래서 제3항 이런 식으로 제 몇 항이라고 부르기로 할 겁니다. 괜찮습니까? 얘는 제4항, 제5항, 제6항 그런 식으로 그 항이 놓여있는 곳에 번째 수를 제 몇 항이라고 부를 거예요. 괜찮습니까? 우리는 편의상 항 번호라고 부를 거예요. 항 번호가 몇이냐? 얘는 항 번호가 1, 항 번호가 2, 항 번호가 3 그런 식으로 각각의 수열을 이루고 있을 때 그 항들의 위치, 번째 수를 항 번호라고 부르자는 겁니다. 괜찮습니까? 자, 그때 우리가 그러면 점점 나아가다가 이 수열을 몇 개 나열해 놓고 계속 나아가다 보면은 우리가 그 적당한 n번째, 즉 n번째에는 어떤 수가 놓여 있을까요를 사람들은 이제부터 뭐라고 부를 거냐면 그 수열에 땡땡땡 n번째 항을 이제부터 기호로 AN이라고 쓰고 그 AN은 여러분들이 찾아내셔야 돼요. 규칙을 바꾸면서 얘는 1번째, 2번째, 3번째, 4번째 하다가 계속 진행하다 보면 n번째에 어떤 꼴이 나올까라는 건 자, 우리가 1을 대입했을 때 1 나오고 2를 대입했을 때 3 나오고 3을 대입했을 때 5가 나오고 4를 대입할 때는 7이 나오고 이런 식으로 나오면 n번째 규칙은 제가 일단 미리 말씀드리면 얘는 지금은 2n-1로 잡을 수 있어요. 다시 한번 2n-1 한 번호에 2배하고 1 뺀 거 한번 검사해 볼까? 자 예를 들어 n에다가 1 넣어보세요. n에다가 1 넣어보자. 그럼 A1은 우리가 여기다가 1을 대입해서 빼면은 1은 날 수 있고요. n에다가 2를 대입하면 A2는 2 동시에 대입하면 4 빼기 1이니까 3이 날 수 있고 n에다가 3을 대입하면 A3는 5가 되는 것도 알 수 있죠. 3, 2, 6 빼기 1 5네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우리가 네 번째든 다섯 번째든 간에 계속 n번째마다 그 수열의 모양이 이렇게 생겼다. 2n-1 그래서 얘를 그 수열의 모양을 알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형태 바로 일반항이라고 부르자는 겁니다. 괜찮습니까? 즉 일반항을 안다면 우리는 그 수열의 모든 걸 알 수 있는 거죠. 다시 한번 일반항만 알 수 있으면 그 AN만 알면은 1을 넣거나 2를 넣거나 3을 넣어가면서 필요한 수들을 넣으면 그때 해당하는 수열의 그 n번째 항의 결과값이 있을 거예요.
괜찮습니까? n번째 항의 결과가 놓여있도록 하는 그 수식의 모양, 이 등호 형태를 우리는 일반항이라고 부른다. 그렇습니까? 참고로 얘는 두 번째 예시는 일반항을 좀 말하는 게 어떻겠죠? 그런 식으로 알 수 있겠죠.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챙겨보시면 일단은 첫 번째 박스 내용은 A1, A2, A3 우리가 이렇게 숫자를 직접 나열할 수도 있고 또는 수열을 그냥 AN 쓰고 A1, A2, A3, A4 점점점 이렇게 표기하기도 합니다. 그렇습니까? 자, 근데 우리가 그러면 그 수열의 이름 설명 여기 수들이 나열되어 있을 거 아니야. 근데 그때 이 첫 번째 항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 수열의 첫 번째 항은 A1이라고 부르지만 이 A1은 주로 생략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냥 첫 번째니까 당연하게 A1의 그 1을 생략해서 지우면 그냥 A라고 적을 때가 많습니다. 괜찮습니까? 마찬가지로 어떤 사람은 선생님 저는 수열을 A 싫은데요? 그럼 B로 할래? 그럼 BA라고 적고 B1, B2, B3 점점점 이렇게 나아가는 것도 수열인 거예요. 오케이? 근데 첫 번째 항은 주로 B1, 1을 생략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걸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괜찮습니까? 그 다음에 거기 내용 읽어보시면은 그 수열을 표현할 때 이렇게 나열할 수도 있고 또는 이제 그냥 중괄호 열고 이런 수들의 모임, 집합처럼 기호를 표기하기도 합니다. 중괄호 열고 AN 괄호 닫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괄호 열고 닫은 다음에 여기다가 수열의 이름을 적어주면은 이것도 수열을 길게 적지 않고 압축해서 적으면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집합처럼 참고하시면 돼요. 다 지울게요. 그래서 얘들아 수열은 규칙이 있든 없든 간에 나열한 것이구나. 숫자들의 나열 그거를 기호로 이제 AN이라고 적고 직접 나열하면 AN 땡땡 쓰고 A1, A2, A3 n번째 인수 그렇습니까? 얘를 우리는 일반항이라고 부르고요. 특수한 게 아니라 대부분의 어떤 모양, 대부분 일반적이죠. 일반항이라고 부르고. 자, 근데 우리 그 수열 중에서 좀 독특한 수를 한번 배워보자. 그 등차 수열. 뭐라고? 등차 수열. 얘들아, 수열 앞에 두 글자가 붙었어. 등차. 자, 등이라는 건 한자죠. 같을 등, 차는 그냥 뺀셈이죠. 여러분들이 그 등차 수열은 뭐냐면, 자, 뜻이 이겁니다. 자, 수열 중에서 일정한 수를 더해가며 만들어지는 수열. 이걸 사람들은 등차 수열이라고 부릅니다. 자, 예를 들어, 자, 내가 수열 하나 만들어 볼게. 자, AN. 자, 2, 4, 6, 8, 10. 좀 미안해. 다른 걸 할게요. 3, 7, 11, 15, 19. 내가 그 수열의 일부분만 적었어. 3, 7, 11, 15, 19. 근데 이 수열은 그냥 수열이 아니에요. 좀 더 구체적으로. 얘는 이 수열을 봤을 때 한번 앞에 거랑 뒤에 걸 봤을 때 얘는 3을 기준으로 4를 올렸네? 7을 11이 되기 위해서 그 전 거랑 다음 거를 비교하면 4를 올렸죠. 4를 올렸네? 15에서 19로 4를 올렸잖아. 이런 식으로 전과 다음에 어떤 적당한 수, 즉 일정한 수를 더해가며 만들어지고 있는 이 수열의 모양을 사람들은 등차수열이라고 부릅니다. 등차수열. 차이가 일정하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때 뭐라고 보냐면, 자, 그러면 등차수열이 있을 때 우리는 뭐냐면 가장 중요한 건 전체의 일부분 중에 첩항과 공차라는 개념이 있어요. 첩항과 공차. 자, 등차 수열을 이루고 있는 첩항은 말 그대로 수열의 맨 첫 번째, 흔히 말하는 A1. 즉 A1인데 우리 아까 뭐라고 했었지? 첫 번째 항은 주로 생략하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A1이지만 A라고 읽을게요. 그 다음에 첩항 A. 그 다음 공차는 우리가 그 수열에 일정하게 더해지고 있는 그 일정한 수. 그걸 사람들은 공차. 공공의 차이라고 읽으면 될까? 공공의 차이.
그래서 공차라고 일단 한글로 쓰고 우리는 알파벳으로 뭐라고 쓰냐면 그 차이를 영어로 디퍼런스라고 불러요. 디퍼런스. 그 사람들이 주로 수분자 D라고 쓰는 걸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A와 T, A와 D. 자, 그때 첫 항과 A, 공차항을 D라고 쓸 때 그때 이 수열의 첫 항 뭐야? 지금은 3으로 출발하고 있고 3에서 출발, 공차는 4씩 더해지고 있다. 괜찮습니까? 그 사람들이 지금은 첫 항과 공차를 구할 수 있어요. 오케이? 마찬가지로 어떤 수열은 5, 5, 다음 3, 1, 마 1, 마 3, 내가 수열의 일부분을 줬거든? 자, 그럼 이 수열도 등차 수열 맞니? 네, 맞아요. 왜냐면 첫 항과 다음 항, 그 다음으로 갈 때 일정한 수가 더해졌다 방향으로 봤을 땐 지금은 마이너스 2가 더해진 거지. 음수도 숫자잖아. 그래서 음수도 숫자니까 일정한 수가 더해졌네? 똑같이 3에서 1로 가기 위한 마이너스 2. 1이 마이너스 1로 되려면 더하기 마이너스 2니까 결국 우리는 지금 이 수열도 공차가 들어있고 첫 항도 있는 수열로 볼 수 있어요. 일정한 수가 더해지고 있고 잘 정리가 되고 있죠. 따라서 이때도 마찬가지로 뭐 할 수 있냐면 첫 항과 공차를 부를 수 있습니다. A라고 부르고 D라고 부를게. 자, A 수열의 첫 번째 거 5라고 읽으시면 되고 공차 D, 공차 D라는 건 일정하게 더해지는 그 수, 마이너스 2라고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습니까? 공차가 음수일 수도 있습니다. 참고로 얘들아 공차가 0인 수일도 있는데 뭘까 그러면 다시 한번 공차가 0, 일정한 수인데 0일 때 그때는 여러분 이런 수열은 뭘까요? 4. 얘도 등차 수열 맞습니다. 뭔데? 다음 항으로 넘어갈 때 더해진 수가 0으로 본다면 4 더하기 0, 4 더하기 0. 그래서 이때도 첫 항은 4가 되고 공차는 0이 됩니다. 근데 공차가 0인 수열은 재미가 없죠? 어떻게 없잖아요? 참고로 이런 수열은 이제 공차가 0인 등차 수열을 맞는데 굳이 자주 나오지 않고요. 근데 이걸 상수 수열이라고도 불러요. 상수 수열. 좋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때 그 공차 읽을 때 꼭 조심할 게 뭐냐면 이거야. 자, 공차를 읽을 때는 물론 눈으로 봤을 때는 그냥 4가 더해졌네? 4가 더해졌네. 또는 마이너스 2가 더해졌네? 마이너스 2가 더해졌네. 자, 근데 여러분들은 그 공차에 구하는 방법은 꼭 기억하실 게 자, 공차는 그 일정한 수를 찾는 것인데 그 공차는 반드시 뒤에 수열에서 앞에 수열을 빼야 저는 뒤에 놓여있는 항과 앞에 놓여있는 항을 뺐을 때가 공차의 정의가 됩니다. 괜찮습니까? 다시 한번 3에서 7 빼면 안 되죠? 결과가 되기 위한 원인을 빼주시면 결국 4로 읽으셔야 된다. 7 빼기 4. 그래서 여러분들이 뒤에서 앞에 걸 빼는 순서를 지켜주셔야 됩니다. 괜찮습니까? 자, 예를 들어 이럴 수도 있어요. 진짜요? 3분의 1 다음은 3분의 너무 쉽나? 3분의 1, 1 3분의 1 다음은 3분의 7 다음은 3. 얘들아 이 수열도 등차 수열 맞아요. 왜냐면 한번 확인해보자. 검사해볼게요. 자, 처음과 다음 거에 더해질 수 몇이야? 땡땡 더해서 1 되려면 3분의 2인 거 알 수 있거든. 마찬가지로 1에서 3분의 5가 되기 위한 더해진 수는 3분의 2입니다. 그런 식으로 더해진 수가 지금은 3분의 2씩 증가하고 있는 걸 알 수 있고 등차 수열 맞습니다. 자, 그러면 이때 등차 수열의 그 방금처럼 3분의 2인 걸 물론 수처럼 머릿속으로 암산할 수 있지만 좀 느린 친구들은 뭐 하시면 될까요? 등차 수열이 맞다 하면 공차를 찾는 방법은 공차는 나열된 수열 중에서 그냥 일부분 그냥 너희가 좋아하는 아무나 두 쌍을 찾고 뒤에 거에서 앞에 거 빼면 돼요. 또는 여기 두 쌍을 찾고 뒤에 거에서 앞에 거 빼면 됩니다. 뒤에 거에서 앞에 거. 따라서 어디에서든 공차는 일정하니까 뒤에 거에서 앞에 거 빼면은 항상 공차가 나올 겁니다. 예를 들어 쌤 전 여기로 할게요. 전 여기로 할래요. 그럼 3분의 5랑 1을 빼면 되겠죠. 뒤에 거에서 앞에 거를 뺄셈 하자. 그러면 통분하고 빼면은 결국 3분의 2라는 올바른 공차가 잘 나오는 걸 알 수 있어요. 좋습니다. 공차의 정의는 일정한 수인데 그 일정한 수는 수를 달아봤을 때 뒤에 거에서 앞에 걸 잘 빼서 나열하시면 됩니다. 좋습니다. 자, 근데 얘들아 그러면 등차 수열은
일단 정의를 배웠지만 등차 수열들은 적당한 특징들이 있어서 사람들은 이 등차 수열의 일반항을 만들어 놨어요. 자, 등차 수열의 일반항 공식이라고 부를게요. 자, 등차 수열의 일반항 공식입니다. 일반항이 뭐였지? 바로 A, N. 즉, 그 수열이 나열됐을 때 N번째쯤에 놓여지는 수가 몇일까를 알려주는 마치 그 수열의 요리법, 레시피 같은 거예요. 요리 레시피. 자, 어떻게 생겼을까? 자, 이렇게 보자. 자, 예를 들어 우리가 등차 수열을 한번 나열해볼게. 자, AN 땡땡. 자, 첫 항은 주로 그냥 A라고 쓸게요. 자, 그 다음에 A2, A3, A4, 점점점 AN. 자, 근데 우리는 뭐라고 볼 수 있냐면 등차 수열이 맞다면 이 등차 수열을 좀 더 구체적으로 첫 번째 항은 그냥 A라고 쓸 수 있고 두 번째 항은 어차피 등차 수열이면 이렇게 다음 항이 되기 위해선 더해진 수를 공차 D라고 쓴다면 얘에서 더하기 D하면 이게 될 거 아니에요. 따라서 처음을 A로 잡으면 다음 거는 두 번째 항은 굳이 A2라고 적지 않고 첫 번째 항 A에다가 공차 한 번 더 한다라고 해석할 수 있어요. 그럼 세 번째 거는 두 번째에다가 또 공차 D를 올리는 거잖아. 자, 근데 전 단계 거 우리가 A 플러스 D로 잡았지. A 플러스 D. 자, 그럼 여기다가 또 D를 더하면 A 플러스 2D가 되지 않겠니? 공차가 2배 더해지겠지. 마찬가지로 네 번째 거는 전 거에다가 공차를 한 번 더 더하는 거니까 여기다가 D를 더하면 A 플러스 2D에다가 D를 더하면 3D가 되겠지. 그럼 얘들아 벌써 여기까지만 해봐도 한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해보니까 n번째가 어떻게 생길지 공차 D랑 첫 번째 항 A로 표현할 수 있지 않겠니? 바로 이거 뭐일 것 같아 얘들아? 추측을 해봐. 이게 어떻게 될까? n번째. 자, 눈썰미가 좋으신 분들은 잘 이해했을 겁니다. 잘 보자 얘들아. 지금 자, 첫 번째 항은 1을 생략하는 거죠. 그냥 A라고 주는 거야. A1은 A야. A2는 A 플러스 D야. A3는 A 플러스 2D야. 자, 그럼 생각을 해보자. 지금 우리 n번째 놓인 수도 어차피 이런 식으로 날리다 보면은 A는 변함이 없죠. A는 변함이 없어. 따라서 n번째도 A는 그대로 갈 거야. 그렇습니까? 자, 근데 우리는 뭘 알 수 있냐면 A에다가 더해진 공차의 개수를 보는 거야. 공차의 개수. 여기 플러스 D, 여기 플러스 2D, 여기는 플러스 3D야. 자, 근데 두 번째일 때가 공차 한 번 더해진 거고 1D. 세 번째일 때가 공차 2배야. 두 번 더해졌어. 네 번째일 때 공차가 3개야. 그러면 우리 잘 보니까 그 항의 번호에서 처음 거 A1이니까 요 뺀만큼으로 볼 수 있지 않니? 다시 세 번째 것도 세 번째 항은 항 번호가 3인데 첫 번째 항을 기준으로 봤을 때 이 간격은 2번이잖아. 2번. 마찬가지로 A4도 네 번째 항이지만 처음과 비교했을 땐 간격을 보면 3번이고 그 3번이라는 건 얘랑 얘를 뺀 만큼이겠지. 즉 4 빼기 1, 3D가 된 거야. 그럼 마찬가지로 얘들아, 그럼 n번째 같은 경우는 뭐 하면 되겠어? 이런 식으로 공차가 몇 번 쌓이길래 얘가 될까? 그쵸. 바로 그 항의 번호 n이라는 수랑 첫 번째 항의 번호 1, 즉 n과 1의 뺄셈만큼. 따라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a 더하기 공차에서 첫 번째 항에서 그 항 번호랑 항 번호를 뺀 거. n-1에 공차가 붙어 있을 거예요. n-1d라는 공식을 유도할 수 있죠. 여기에 의미를 아셔야 됩니다. 공차 앞에 있는 수. 공차 앞에 있는 수는 왜 n-1이냐면 그 번호랑 첫 번째 항의 간격을 보면은 1 적게 나오는 걸 몇 번 해보니까 알 수 있잖아. 그래서 세 번째일 때 2개, 네 번째일 때 3개인 것처럼 그 번째 수에서 첫 번째 항의 1을 뺄셈해주면 이게 공차의 개수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 외울 겁니다. 외우자니. 자, 원리를 한번 설명해줬으니까 결국 뭐 하려면, 자, 우리가 어떤 등차 수열에 첫 항 A라고 쓰고 남은 일정한 수
더해지는 수 공차를 D라고 표기했을 때 그때 일반항 A에는 우리가 반드시 여기다가 공식을 적을 수 있어요. 자, n번째 나오는 수의 모양 바로 외우자. A 플러스 n-1d 다시 A 플러스 n-1d 각각 차례대로 발음하면서 외우세요. 자, 발음하듯이 외우세요. A 플러스 n-1d A 플러스 n-1d예요. 괄호 여기 써주셔야 되고요.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좀 몇 개가 아래쪽에 예시를 보면은 자 첫 항이 1이고 공차 앞글자만 쓸게. 자, 첫 항이 1이고 공차가 2인 등차 수열의 일반항을 작성해보자. 그러면 그 등차 수열의 n번째는 an이라고 쓰고 그때 생긴 셈 뭐야? 첫 항 주어지고 공차 주어졌으면 바로 여기다가 적용하면 됩니다. 오케이? A 플러스 n-1d A 더하기 n-1d d는 공차 2라고 적혀있어. 이거 적은 다음에 여러분들 분배형식만 써볼까요? 그럼 분배형 쓰면 1 분배하면 2n-2 10을 정리해주면 2n-1 그래서 얘가 일반항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고 궁금하신 분들은 여기다가 1 넣어보시고 2 넣어보시고 3 넣어보시면 그 수열의 모두를 알 수 있어요. 다시 이 두 가지만 알아도 첫 항과 공차만 알면 그 등차 수열의 전체를 다 필요할 때마다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항 공식을 이제부터 많이 쓸 거예요. 그 수열의 생김새를 알려주기 때문이에요. 자, 그 다음에 얘들아 그 등차 수열인데 어떤 성질이 좀 있습니다. 자, 등차 수열이 반드시 만족하는 그 성질, 공통점이 뭐가 있냐면 자, 등차 수열에 성질 수에 일정한 수를 더하면서 만들어진 거 아니에요? 그것도 맞는데 어떤 다른 만족되는 게 있어요. 자, 볼게요. 바로 등차 수열 성질 이름까지 외웁시다. 자, 등차 중앙입니다. 자, 등차 수열 아니고요. 중항이요. 자, 등차 중항은 뭐냐면 이겁니다. 자, 우리가 만약에 그 수열의 일부분, 즉 등차 수열이 있고 이 수열에 자, 그 전체를 나열하지 않고 내가 3개 정도만 나열해 볼게. 자, 근데 이게 등차 수열이 맞다면 예를 들어 내가 1, 5, 9 써볼게. 이거 9. 3개만 쓴 거야, 3개. 자, 근데 그 A의 1, 5, 9는 등차 수열이 맞지? 왜? 첫 항이 1이고 다음씩 넘어갈 때마다 4씩 더해지고 있으니까. 그치? 그럼 얘는 등차 수열 맞아. 근데 한번 얘들아 등차 수열을 바라보면서 3개가 놓여있으면 양 끝에 하나, 둘, 셋 양 끝에 놓인 수들의 합을 한번 해봐. 다시 한번 양 끝에 합. 그럼 2개를 더하면 1 더하기 9니까 10 나오죠. 자, 근데 양 끝 말고 가운데 중앙 이 중앙 쪽 있지 얘들아. 얘를 한번 살짝 2배 볼래? 자, 가운데 항에 2배 해보자. 그러면 5에 곱하기 하면 10이죠. 5, 20, 1 더하기 9 똑같은 결과가 나오는 걸 알 수 있죠. 근데 이게 지금 제 예시만 되는 게 아닙니다. 등차 수열은 항상 등차 중항을 만족하는데 등차 중항의 뜻이 뭐냐면 이거예요. 방금 했던 계산이에요. 방금 했던 계산. 양 끝에 놓인 수의 합은 일정합니다. 가운데 항의 2배로서. 다시 등차 수열은 양 끝에 놓인 수의 합이 가운데 항의 2배가 된다는 걸 저희가 증명을 받아드릴게요. 자, 예를 들어 자, 적당히 나열되고 있어요. 근데 등차 수열이에요. 자, 그러면 등차 수열은 어떤 인접한 붙어 있는 세 항이 주어져 있으면 여기를 A, N, 그 다음 걸 A, N 플러스 1, 그 다음 걸 A, N 플러스 2번째라고 두면 N번째, N 플러스 1번째, N 플러스 2번째. 자, 그때 이 등차 수열을 이루는 수들은 세 개의 수를 바라봤을 때 등차 중앙을 만족합니다. 바로 뭐냐면 양 끝의 합이 반드시 같다. 가운데 거의 2배 2an 플러스 1 이렇게 더한 수가 2배한 수랑 같아진다 라는 걸 등차 중앙이라고 부릅니다. 괜찮습니까? 근데 이렇게 등호가 만족됩니다
라는 게 등차 중앙의 성질이라고도 부르는데 그때 양변을 2로 나누면 다시 한번 같을 동안에 이만큼 나오면 우리 뭐 할 수 있냐면 이 결과물을 나누기 하면 가운데의 수는 양 끝에 모인 수를 더하고 나서 2로 나누면 똑같아진다랑 같은 말이잖아. 따라서 요거를 이제 등차 중앙의 기본형 얘를 뭐 살짝 변형인데 똑같은 말이에요. 편한 걸로 하시면 됩니다. 근데 주로 저는 이걸 많이 쓸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어떤 성질이 있습니다. 어떤 의미를 부여하면 이거죠. 그러면 두 개의 평균인 거죠. 더하고 나서 2가 나죠. 그러면 두 개를 더하고 2가 나왔으니까 두 수의 평균 값이 가운데가 된다는 해석도 할 수 있습니다. 1과 9의 평균은 아까 5였던 것처럼 1과 9의 평균은 5였던 것처럼 바로 그 양 끝에 놓인 수의 평균이 가운데에 놓여있다. 그렇게 해석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등차수열은 언제 쓰냐? 이따 문제도 나오겠지만 그 등차수열인데 숫자가 가려져 있어. 다시 한번 등차수열인데 그 수열의 일부분이 가려져 있으면 등차수열을 되게 하려면 그 가려진 문자들을 등차 중앙에 올려놓고 검산해보면 x나 y나 z라는 가려진 숫자가 몇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 이따 문제 풀어볼게요. 거기 아래쪽에 보충학습으로 넣어가지고 괜찮습니다. 내가 222쪽 볼까? 222쪽. 자, 그다음 511번 볼게. 연습 문제 같은 거. 511번은 자, 그 수열의 일반항 추론이에요. 수열의 일반항? 숫자가 나열되어 있으면 그 수열의 n번째를 10으로 적어보는 겁니다. n번째. 근데 눈에 딱 보일 때도 있고 살짝 추측을 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뭐라고 되어 있죠? 일반항이 주어져 있네요. 두 번째 문제가 추측이에요. 미안해요. 이거는 주어진 거네요. 바로 일일이 차례대로 대입하시면 됩니다. 괜찮습니까? 얘들아, 3의 수열을 문제에서 4항까지, 첫째 항부터 4항까지를 차례대로 나열하래. 그럼 3의 차이면 그 한 번호를 이 일반항을 바라보면서 1을 넣으면 3이겠죠. 2를 넣으면 6이 되겠죠. 3을 대입하면 9가 되고 4를 대입하면 3, 4, 12 이렇게 나열될 겁니다. 괜찮습니까? 그럼 두 번째 2의 n 플러스 1제곱 2의 n승 플러스 1. 자, 요걸 한번 나열해봅시다. 그냥 얘가 1 대입하면 2 더하기 1, 3이겠네요. n에다가 2를 대입하면 2의 제곱 4 더하기 1, 5. n에다가 3을 대입해보면은 8 플러스 1이니까 9. 4를 대입해보면 2의 4제곱은 16이고 1 올리면 17이 되죠. 나름 조금 불규칙하네요. 자, 그다음 세 번째 2n-1 분의 1. 분수꼴이다. 그냥 이것도 마찬가지야. 이 수열을 바라보면서 1, 2, 3, 4 대입해보자. 자, 1 대입하면은 1분의 1이니까 약분하면 1이죠. 그럼 n에다가 이제 2 대입해보시면 2, 2, 4, 빼기 1, 3 분의 1. n에다가 3을 대입하면 3, 2, 6, 빼기 1, 5 분의 1. 마지막으로 4를 대입하면은 8 빼기 1, 7 분의 1. 좋습니다. 자, 네 번째 거든요. 이거 오랜만에 나온다. 자, 코사인 2분의 n파이. 사각함수죠. 이거 사각함수 코사인 함수입니다. 자, n에다가 1 대입해보자. 근데 일단은 이거 잘 모르겠으면 자, 코사인 자, n에다가 문자 자리에 1을 넣어봐. 그럼 2분의 1파이야. n에다가 2를 대입해봐. 코사인 2분의 2파이. 3을 대입해봐. 코사인 2분의 3파이. 4를 대입해봐. 2분의 4파이. 이게 네 번째까지 대입한 나열이거든. 나열에 보니까 얘들아, 이거 각각 특수각이죠. 특수각이라고 표현될까, 얘들아? 코사인 2분의 파이 몇이죠? 혹시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소개해드리면, 자, 코사인 함수라고 해서 앞에, 자, 오랜만에 합시다. 자, 코사인 함수의 그림을 한번 그려봅시다. 그래프. 첫 번째, 코사인은 x축과 y축 그림 후에 오른쪽 칸을 자른다. 위아래는 한 칸, 두 칸으로 자른다. 자, 그때 코사인 x, 다시 한번. 우리는 지금 코사인 x를 한번 그려보는 거야.
그럼 y는 코사인 x. 가장 기본형이 뭐였지? 바로 오른쪽 4칸을 찍고 맨 마지막 수는 몇이었어? 한 바퀴. 2파이였었지? 자,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해보시면, 자, 코사인은 0,1로부터 내려, 올라. 참고로 여기는 1만 나왔습니다. 그때 코사인 그래프를 그려놓고, 자, 우리 지금 뭐 하는 거니? 자, 첫 번째, 코사인 2분의 1파이예요. 자, 근데 우리 지금 여기가 2파이잖아. 근데 우리가 이거 같은 간격으로 그린 거니까 2파이의 4분의 1 배하면은 2파이의 4분의 1 배하면은 여기가 여러분들이 2분의 1파이가 알 수 있어요. 이 자리 말하는 겁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4분의 2 배하면 4분의 2 배하면은 요거는 파이가 나오는 거 알 수 있고 요 선이요. 여기는 2분의 3파이인 걸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요거 일단 선을 다 찾은 다음에 우리 코사인 2분의 1파이니까 코사인 x가 이 문자로 바뀐 거니까 코사인 x 좌표가 2분의 1파이일 때 여기까요? 그럼 여기니까 몇이에요? 점을 찍으면 그럼 2분의 1파이 될 때 y 값이니까 그럼 여러분들이 0인 걸 알 수 있죠. 0. 그래서 얘는 0이고요. 그 다음에 코사인 2분의 2파이 약분하면 코사인 파이일까요? 그럼 코사인 파이니까 코사인 파이는 x가 파이일 때 파이가 될 때, 즉 파이가 여기잖아요. 그럼 그때 해당하는 점 여기일까요? 마이너스 1이에요. 코사인 3파이 x가 2분 3파이일 때 여기에 있다. 따라서 그때 놓인 점의 y좌표 x가 될 때 y좌표는 0이에요. 마지막 코사인 이거는 2파이고 2파이는 마지막 번호니까 1이 될 겁니다. 따라서 이거는 0, 마이너스 1, 0, 1 이런 식으로 들쑥날쑥하게 움직이는 결과가 나옵니다. 괜찮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512번 볼게요. 512번은 뭐냐면 그냥 아까 그건데 일반항 추론이 추론 또는 추측. 자, 근데 여러분들이 일반항을 주지 않습니다. 일반항을 그냥 주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그냥 문제에서 수를 몇 개 던져줍니다. 이 숫자들을 던져줬으면 받아먹을 때 어떻게 생겼길래 저런 수열이 나왔을까라는 추측을 좀 해봐야 돼요. 아직은 공식이 없어서. 그러니까 1, 2분의 1, 3분의 1, 4분의 1, 5분의 1 이렇게 수가 나열되기 위한 일반항은 어떻게 생겼을까를 추측할 수 있겠니? 얘가 1번째면 얘가 2번째, 얘가 3번째, 4번째, 5번째 이런 식으로 항 번호는 1, 2, 3, 4, 5인데 항의 결과는 1, 2분의 1, 3분의 1, 4분의 1, 5분의 1 좋습니다. 이거 여러분들이 센스 있게 아시겠죠? 자, 바로 n번째는 그 항의 번호의 역수인 거죠. 그 항의 번호의 역수라는 표현을 쓰면 말이 됩니다. 그래서 1 대입하면 1 나오고요. 2 대입하면 2분의 1 잘 나오니까 1번은 어렵지 않게 일반항을 추측할 수 있습니다. 역수꼴이구나. 두 번째, 1 곱하기 3, 3 곱하기 5, 5 곱하기 7, 7 곱하기 9, 점점점. 지금 쉼표를 기준으로 4개 정도의 항을 문제에서 주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수열을 가지고 있는, 이 항을 가지고 있는 일반항은 뭘까요, 얘들아? 이거 살짝 버퍼링 걸릴 것 같은데 좀 어렵습니다. 한 번에 하긴 어려워요, 여러분들은 아직. 그래서 일단 요거는 첫 번째일 때, 두 번째일 때, 세 번째일 때, 네 번째일 때 이렇게 결정이 되려면 n번째는 어떻게 생겼을까요? 보이십니까? 자, 이렇게 합시다. 첫 번째는 지금 곱하기 앞에 거를 뚫어져라 쳐다봐. 곱하기 뒤에 거 말고 앞에 거만 보세요. 그러면 자, 이거는 곱하기 앞에 거 1, 4, 5, 7 1일 땐 1, 2일 땐 3, 3일 땐 5, 4일 때 7 그럼 이거 얘들아 자연스럽게 보면은 그 한 번호에 비해서 곱하기 2하고 1 내리면 되지. 다시 이 앞에 놓인 수는 한 번호에다가 곱하기 2하고 1 빼면은 마치 홀수처럼 바뀌는 거 알 수 있거든. 4에다가 2배하고 1 빼봐 8, 1이니까 7 나오잖아. 따라서 지금은 그러면 마지막 번호 계속 나가다가 n번째도 뭐가 되겠어? 그 한 번호에다가 2배하고 1 뺀 거
항 번호에다가 2배하고 1 뺀 거. 그러니까 곱하기의 앞부분일 거야. 그치? 13579 1, 2, 3, 4, 1대 1 나오려면 2n 빼기 1인 걸 앞에 걸 찾았어. 근데 다음 것도 할 수 있을까? 다음 건 3, 5, 7, 9 1번째일 땐 3, 2일 때는 5, 3번째일 땐 7, 4번째일 땐 9 이런 식으로 나아가는 뒤에 숫자들의 번호. 근데 얘는 얘들아 우리가 앞에 거를 잘 결정했으면 그 뒤에 숫자는 더하기 2된 수열이죠. 다시 앞에 거를 결정했으면 다음 거는 3 더하기 2, 5가 되잖아요. 5 더하기 2, 7, 7 더하기 9, 7 더하기 2, 9 이런 식으로 2씩 더해진 거니까 그냥 앞에 거를 잘 결정했으면 그 다음 거는 여기다가 1을 더해보시면 몇이죠? 2n-1 더하기 2 2n 플러스 1이라는 걸 찾을 수 있고 얘가 지금은 이 수열의 일반항이라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까? 곱하기의 앞부분과 곱하기 뒷부분을 따로따로 추론을 해서 나열한 것 뿐입니다. 2n-1, 2n 플러스 1 세 번째 거 갈까요? 로그 3 로그 9 로그 27 이거 앞에 로그 법칙 배울 때 썼던 그 기본의 로그. 자, 이런 식으로 나아가는 수열의 규칙 보이니? 좋습니다. 이건 바로 나올 것 같아요. 자, 1번째일 때는 로그 3, 2번째일 때는 로그 9, 3번째일 때는 로그 27, 4번째일 때는 로그 81. 그럼 이게 되게 하는 n번째 추측할 수 있겠어? n번째로 있는 거. 바로 an. 뭘 것 같니? 힌트를 드리면 소인수 분해예요. 3은 3의 1제곱이죠. 9는 3으로 표현할 수 있는 제곱이에요. 27은 3으로 표현할 수 있는 소제곱입니다. 81은 3의 4제곱인 걸 머릿속으로 암산할 수 있죠. 그러면 지금은 1, 2, 3, 4 1, 2, 3, 4 따라서 여러분들 지금은 로그가 들어있는 이 수열의 일반항은 로그 쓰면서 3의 n 항 되겠죠. 그러니까 진수에다가 n을 붙인 거예요. 자, 근데 우리 연달아서 이거 그 로그 법칙을 쓰면은 그럼 A는 요런 로그인데 로그의 성질 중에 진수의 지수는 앞으로 나갈 수 있으니까 얘를 더 간단히 쓰면은 n 로그 3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괜찮습니까? 다음 513번 여기부터는 등차 수열이야. 다음 수열이 등차 수열이에요. 자, 제목은 등차 수열이 되도록 내부 수열이. 등차 수열이 뭔데? 일정한 수가 더해져가면서 만들어진 수열이에요. 자, 첫 번째 네모 15, 네모 27, 34. 에이, 얘들아, 너 이거 할 수 있지? 이건 별거 없어요. 등차 수열이니까 일정한 수를 찾아. 바로 얘들아 이 축의 합수함이 먼저 주어져 있으니까 6 더해준 거 알 수 있지? 6 더해준 거. 얘들아 여기도 6이 더해져야 되겠지? 그럼 반대로 가면은 얘에서 6 빼면 얘가 되겠네? 다시 한번 얘에서 6을 빼면은 얘가 되겠네? 그래서 여기는 18이겠다. 그치? 아니 멍청이야. 21. 그 다음은 6 더해준 거 맞지? 여기도 6 더해져야 되니까 여기는 뭐가 들어갈 것 같아? 15에서 6을 빼면 여기는 수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어. 처음 건 너무 쉽다. 그럼 두 번째 4분의 3, 4분의 1, 네모 마이너스 4분의 3, 네모. 이것도 등차 수열이 되도록 식을 만들자. 오케이? 자, 그럼 얘들아 지금 일단 여기 앞에 두 개가 적혀 있으니까 한번 공차를 먼저 찾아볼까? 공차 몇이야? 일정하게 더해진 수, 공차. 바로 공차의 소리는 얘가 되려면 반대로 얘에서 얘 빼야 되겠죠? 그럼 얘들아 공차를 한번 구하기 위해서 뒤에 거에서 앞에 걸 빼자. 뒤에 거에서 앞에 걸 빼면 얘는 4분의 마이너스 2니까 약분하면 마이너스 2분의 1이에요. 괜찮습니까? 따라서 이게 지금은 올바른 분차로 보시면 돼요. 따라서 지금 여기는 마이너스 2분의 1이 더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다음에도 뭐 해야 되는 거야?
그 수만큼 더해줘야 돼. 그 수만큼 더해줘야 돼. 그럼 4분의 1에다가 마이너스 2분의 1을 더해봐. 4분의 1에다가 마이너스 2분의 1을 더하면 어떻게 돼? 통분하고 더하면 여기는 마이너스 4분의 1이 들어가겠지? 그럼 얘에다가 더하면 딱 나오는 거가 알 수 있고, 그 다음 또 이거 해볼까? 그럼 마이너스 4분의 3에다가 마이너스 2분의 1을 더해봐. 그럼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4분의 5가 되겠죠. 좋습니다. 이렇게 각각의 등차 수열을 두고 네모 안에 빈칸을 채웠습니다. 일정한 수가 몇인지를 찾아야 돼요. 더했을 때 다음 게 돼야 되니까 반대로 뒤에 거에서 앞에 걸 빼면 공차가 몇인지를 알 수 있는 거죠. 514번은 등차 수열의 일반한 공식이에요. 등차 수열의 일반한 공식 뭐였죠? AN 첫 항을 A라고 잡고 공차를 D로 잡았을 때 A 플러스 N-1 D입니다. A는 첫 항을 의미하는 수고요. D는 공차를 의미하는 의미예요. 자, 11번 얘들아, 첫 항이 2고 공차가 3이 되는 등차수열의 일반항을 만드시고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일단은 공식 위에다 올려면 되겠죠? 그래서 지금은 2, 3 순서대로 넣으면 자, 2 플러스 A는 2 더하기 N-1의 3. 근데 붙이고 보니까 이거 곱하기 넣으면 결국 2, 3N, 2, 3 숫자끼리 더해서 문자를 앞에다 적으면 3은 -1이 된다. 오케이? 두 번째. 얘들아, 두 번째 거 너희가 해봐. 세 번째. 1, 6, 11, 16. 얘들아, 이런 수열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오케이? 그럼 수가 나열되어 있는 이 수열에서 자, 뭐 하면 될까? 일반항 만들어보자. 얘들아, 지금은 바로 AN 쓰면은 자, 그 수열에다가 달아보면은 얘를 첫 항으로 보면 되죠. 맨 앞에 놓인 거 A 1이고요. 공차는요. 다음으로 넘어가기 위한 더해진 수. 알겠죠? 따라서 1, 5, 1, 5 더해주고 있는 거니까 자, 일반항으로 쓰면은 지금은 A 플러스 N-1B A, N-1 B 분배법칙 쓰면은 5N 이거 마이너스 5에다가 1을 더하면 되겠지. 그러면 일반항이 잘 나올 겁니다. 5N-3, 5N-4. 네 번째 것도 너희가 해봐. 좋습니다. 자, 마지막 515번. 자, 등차 중앙을 한번 사용해 봅시다. 등차 중앙의 공식을 사용해 볼게요. 등차 중앙이 뭔데? 자, 등차 수열이 이루는 항들 중에서 인접한 세 개, 붙어 있는 세 개가 놓여 있다면 등차 수열은 항상 등차 중앙을 만족합니다. 규칙을 지켜야 돼요. 등차 중앙을 지킵니다. 첫 번째, 얘를 x라고 잡고 얘를 y라고 잡고 얘를 z라고 잡았을 때 그때 등차 중앙은 끝과 끝을 더하는 순간 되어진다. 누가? 가운데 거의 2배 2y. 이거를 일단 등차 중앙이라고 부를 거예요. 등차 중앙 공식이야. 그럼 등차 중앙 공식을 사용하면 됩니다. 자, 지금 뭐 어떻게 있습니까? 1, x, 7이 등차 수열이 이룬대. 이게 등차 수열을 이루고 있을 때 x를 구하시고, 이건 솔직히 말하면 암산할 수 있죠. 뭐예요? 그냥 엉충 뛰면은 6 증가하는 거잖아. 1에서 7 되면 6 증가한 거니까 얘를 절반을 쪼개면 3씩 증가한 거 아니겠어? 그래서 1 더하기 3하면 뭐 살릴 수밖에 없는 거 아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등차 중앙대로 풀어보자. 일단은 1, x, 7이잖아. 그러니까 등차 정수는 어떻게 돼? 끝과 끝을 더하면 1 더하기 7 같아야 된다. 가운데 항의 2배 2x. 그럼 나누기 하면 x는 몇 나와요? 4가 나오고 실제로 여기서 넣어보시면 147이니까 등차 수열 맞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여튼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옆에 필수 문제를 몇 개 풀고 마칠게요.
그 필수 문제 1번 보면은 이거는 그냥 보고 풀 수 있을 거라서 바로 뭐냐면 등차 수열이 주어져 있고 첫째항과 공차가 없고 적당한 번째 수를 줄 때는 그때는 일반항을 작성하고 수치 대입을 하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필수 문제 1번 등차 수열의 일부분이라고 할게요. 우리 등차 수열은 첫 항과 공차만 알면 모든 수를 알 수가 있잖아. 그래서 원래는 가장 등차 수열이 중요한 건 첫 항과 공차. 즉 첫 항과 공차 A와 T를 알아내야 돼요. 근데 이거를 정직하게 주지 않습니다. 지금 문제에서 정직하게 주면 아까 기본 문제를 풀었잖아. 그래서 뭐 할 거냐면 둘 중에 하나를 숨겨 놓습니다. 둘 중에 하나를 뭐 한다? 숨겨 놓는 거야. 간접적으로. 그래서 그렇게 푸는 게 첫 번째 문제인데, 자, 문제 보니까 뭐라고 돼 있지? 자, 예시 문제야. 첫째항이 마이너스 11이 돼. 첫째항이 마이너스 11이고, 다음은 제4항. 얘들아, 제4항을 기호로 적으면 A4라고 적을게. 네 번째 무인수. A4. 근데 그게 문제에서 마이너스가 된다. 자, 그러면 첫 항 주어져 있고, 네 번째 항이 마이너스 2인 그 수열의 일반항을 한번 찾아보자. 그럼 뭐 하면 될까? 이거 하면 돼. 일단 등차 수열의 일반항 공식을 써보자. 일반항 공식은 어떻게 되죠? AN 쓰면서 AN 여기다 적으면 돼요. 등차 수열 일반항 공식 A 플러스 N-1D. 근데 A는 주어져 있죠. 따라서 가져오면 A 플러스 N-1 공차는 몰라요 주시면 돼요. D. 그럼 N-1D잖아? 근데 이거 식을 전개하지 말고 이 상태로 적을까? 근데 우리 그럼 일반항 주어졌는데 우리 A4가 몇인지도 문제에서 몇인지 알려줬잖아. 그러면 지금 몇으로 바뀌었어? 4로 바뀌었어. 그러면 여기다가 그냥 삽입해보자. 그럼 N에다가 삽입해볼게. A4는 N에다가 삽입하면 11 더하기 4 빼기 1이니까 3D. 근데 그게 마이너스 2가 된다며. 뭐야 이거? 마이너스 1 플러스 3D가 마이너스 2가 되려면 넘기면 3D가 9가 되는 수잖아. 그럼 D는 몇이야? 3이겠네? 그럼 방금 나온 D가 공차니까 거슬러 올라가면 여기다가 이제 공차 3을 대입하면 돼. 따라서 이제 전개까지 해주시면 되겠죠. 따라서 AN은 11 플러스 N-1 D 3이죠 지금은. 전개해주시면 3의 빼기 14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오케이? 아래 문제도 비슷합니다. 필수 문제 이거 뭐예요? 이번에는 첫 항도 안 주고 공차도 안 줍니다. 근데 그 수열의 일부분과 일부분을 두 개 정도 줄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일반항을 A 플러스 N-1로 잡고 남은 문제에서 주어진 항 번호를 두 번 대입하시면 돼요. 지금 이 문제는 31항이니까 31 넣어보시고요. 그 다음은 45항이니까 N에다가 45 대입해서 A31, A45 같다 하면은 A와 D가 섞여있는 문자 두 개짜리의 연립방정식이 나올 거라서 연립방식 풀면은 A랑 D가 나올 겁니다. 괜찮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등차 수열을 대놓고 주지 않고 첫 항과 공차를 주지 않더라도 식을 만들어 놓고 문제에서 주어진 함수를 대입하면은 A랑 D가 몇인지 알 수 있다는 게 거기